오늘의 시선은 2017년 계엄 문건 사건이야. 지난 2017년 촛불 집회 기억하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어. 1000만 명도 넘는 시민들이 광장을 채워서 발 디딜 틈이 없었지. 광주 시민들도 금남로에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어.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 박근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을 경우 군대를 출동시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진압하기로 계획한 거야.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금남로에 모였던 광주 시민들은 불과 40여 년 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떠올려냈어. 바로 5.18 민주화운동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0년 5월 17일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주도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됐어. 직후 광주 시내에 출동한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지.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고 쿠데타에 성공한 거야. 과거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이 당한 걸 생각해보면 만약 광화문 광장에서도 군대가 출동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해. 2017년에 계엄 문건을 작성한 건 국군 기무사령부야. 기무사령부는 전두환이 사령관을 맡았던 국군 보안대의 후신이지.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었어. 당시 조 전 사령관은 5.18을 참고하라는 충격적인 지시까지 했었지. 이게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고? 계엄 문건을 만든 실무자가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이야. 군인이 시민들을 학살한 5.18을 참고해 계엄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건 사실상 시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야. KBS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기록된 바로만 4차례 청와대에 방문했어. 또한 계엄령이 발동될 경우 동원될 예정이었던 사단들을 연이어 방문하기도 했지. 기무사는 심지어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이순진 대장을 사찰하기도 했어. 마치 전두환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처럼 말이야.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계엄 발령 시 지역별로 군대가 움직이게 되어 있었는데 광주 전남 지역에 배치되는 건 육군 11공수여단이었어. 현재 담양에 주둔 중인 11공수여단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시민들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부대로 특히 5월 21일 금남로에서 있었던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책임이 있지. 그런 11공수여단을 또다시 이 지역에 배치하려 했던 건 정말 미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 이 부대 외에도 5.18 당시 광주에 왔던 부대들이 대거 전국에 배치돼. 광주에서 11공수여단과 함께 학살을 자행했던 7공수여단은 경상도로 출동하고 역시 5.18 당시 광주에 있었던 24단은 서울로 진군하기로 계획했지. 특히 광화문 광장이 위치한 서울의 경우에는 24단, 34단과 함께 1공수여단까지 배치되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생각이었던 걸까? 서울로 배치될 예정이었던 1공수여단은 지난 1979년 10월 부산 마산 민주항쟁 당시 부산에 출동해 민주시민들의 저항을 진압한 부대였어. 그야말로 군부 독재 시절의 시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쿠데타를 진행할 당시와 너무도 흡사한 상황을 계획한 거지. 이런 군부의 계획은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의해 폭로됐어. 지난 2016년 11월 추 대표는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면서 군대는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어. 이후 2018년 7월 군부가 준비한 계엄 문건이 공개돼 큰 충격을 줬지.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한 계획, 국회 언론에 대한 통제 방안 등과 함께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장갑차를 투입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 또한 기무사는 계엄 선포 후 인터넷 포털과 SNS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유언비어 대응반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었지. 방송, 통신원고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열하는 등 5.18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어. 즉, 국가의 모든 언론을 막고 천안문 사태처럼 저항 시민들을 제압하고 학살할 계획이었던 거야. 계엄령은 국회에 의해 해제될 수 있어. 그래서 기무사는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법 시위에 참가한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해 사법 처리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어. 그러니까 계엄령 발동 직후 기무사 요원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검거해 계엄 해제를 막을 생각이었던 거야. 2018년 10월 1일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원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가 내라는 모제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 그러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조현천은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수사는 중단됐어. 그 뒤로 조현천은 지난 5년간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서 숨어 살았지. 그런데 2022년 9월 14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직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잦은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어. 귀국 절차와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로 바뀐 후에야 한국당을 밟겠다는 거지. 조현천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행보를 폭력으로 제압할 준비를 한 사람이야. 만약 박근혜 탄핵이 불발된 상황에서 그들의 계획이 발동했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비극을 맛봤을 거야. 조연천은 청와대를 수시로 들락거리며 철저하게 계엄을 준비했어. 사실상 제2의 5.18을 준비하려고 한 거지. 광주 시민들은 5.18이 어떤 일이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번 일은 광주 시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야. 42년 전 정치군인들에 의해 정말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곧 귀국할 조연천 기무사령관은 내라는 모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돼. 지난 1980년 전두환 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라는 모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고 당시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2004년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 그리고 2013년 내라는 모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는 130여 명의 추종자들에게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화국을 공격하고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용을 숙지하라고 지시했는데 법원은 구체적인 준비 방안과 치밀한 계획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내란을 선동한 건 맞다며 이석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어. 즉 내란을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는 거지. 조연천 기무사령관은 구체적인 준비 방안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탄압할 계획을 세웠어. 조연천은 5.18 당시 시민을 학살했던 신군부와 다를 바 없는 정치군인이고 실질적인 내라는 모자야. 심지어 무기를 가진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소름 끼칠 정도지. 조 씨의 경악스러운 범죄에 대해 국회와 사법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거야. 오늘의 시선은 여기서 마칠게.